200쪽 제8장 발달장애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달성 협응 장애 Developmental Disorder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1. 자폐 스펙트럼 장애 1. 개요 자폐 어티즘은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라는 뜻이다. 아주 가벼운 상태의 자폐증 환자와 전형적이고 심한 형태의 자폐증 환자의 사이에는 다양한 증상과 기능 수준을 보이는 수많은 복합적인 자폐증 환자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티즘 스펙트럼 디sorder ASD를 복합적인 발달 장애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8-1 정신과 의사 레오 캐너에 의해 조기 유아 자폐증으로 처음 소개되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장애 분류 체계인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이) 1952년 발행된 후 DSM-3 1980에 전반성 발달장애가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DSM 4-TR에서는 전반성 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 분개성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성 발달장애 등을 세분하였다. 이후 개정된 DSM-5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 PDD, 비전형적 자폐증, Not Otherwise Specified NOS, 소화기 분개성 장애 등의 진단명을 없애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포함시키고 있다. 표 8-1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개념의 변화 진단 개념 초발성 치매 디멘티아 프리코시시마 드센티스 1906 유아기 치매 디멘티아 인펜틸리스 헬러 1908 초기 유아기 자폐증 얼리 인펜트 어티즘 캐너 1943 자폐성 사이코패스 어우티스틱 사이코패시 아스퍼거 1944 비전형적 성격 발달 Atypical Personality Development Rank 1949 레트 증후군 레트 신드롬 레트 1966 DSM-5 조현병 아동기 스키조프리니어 차일드후드 소화기 분개성 장애 Child Disintegrative Disorder 자폐성 장애 Autistic Disorder 아스퍼거 장애 Asperger's Disorder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범위성 발달 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레트 장애 레트 디sorder DSM-5 조현병 아동기 스키소프리니아 차일드후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우티즘 스펙트럼 디sorder 자폐 증상의 환자군을 하나의 스펙트럼 관점에서 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개념은 DSM-5에서 전형적인 자폐증인 자폐성 장애 어우스틱 디sorder과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를 구분하여 진단할 필요가 없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특징이 매우 다양하여 용어의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상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는 전반성 발달 장애의 하위 유형인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 분개성 장애,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 등의 정확한 개념을 빨리 습득하고 앞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인 자폐증 장애 발생 원인으로는 선천적 22.3%, 후천적 10.1%, 출산 시 4.2%, 원인 불명 63.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2 자폐증은 처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견된 후 한동안은 부모의 애정 결핍, 자극 부족 등의 양육 태도나 그 외에도 환경오염, 백신 소화기 기능 이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병한다고 생각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두뇌 기능의 생물학적 이상의 문제로 결론짓고 있다.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의 문제인가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검증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임상 증상 언어 발달의 지연이 흔히 나타나며 사람들을 쳐다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손으로 옷깃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사회적 관심의 결핍이나 특이한 사회적 상호작용, 장난감을 가지고 다니지만 가지고 놀지는 않는 이상한 놀이 방식, 알파벳을 알고 있지만 자기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 특이한 의사소통 방식이 동반된다. 성욕 소실을 일심해 볼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배제된다. 생후 2년 동안 이상하고 반복적인 행동과 전형적인 놀이 행동의 부재가 더욱 분명해진다. 일반적인 발달 경과를 보이는 많은 아동들이 같은 음식을 먹기, 같은 비디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기와 같이 특정한 선호가 강하고 반복을 즐기기 때문에 학령 전기 아동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과 연관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매일 수시간에 걸쳐 물건을 줄 세우고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임상적인 구분은 행동의 유형, 빈도와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1. 전반성 발달장애의 정의와 하위 유형. 전반성 발달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는 비정상 또는 지체된 의사소통, 반복적 정형화된 행동, 비전형적인 사회적 관계를 보이는 발달과 관련된 장애이다. DSM-5에는 전반성 발달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자폐성 장애, Autistic Disorder, 레트 장애, 레트 디sorder,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스 신드롬, 아동기 분개성 장애, Childhood Distinct Creative Disorder,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 장애,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Not Otherwise Specified PDD, NOS가 있다. 1. 레트 장애. 레트 장애 레트 디sorder은 여아에게만 나타나며 생후 일정 기간까지는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퇴행 및 습득된 기술의 상실과 함께 지적 장애를 보인다. DSM-5에 따르면 5에서 48개월 사이에 머리 둘레 성장의 속도가 더디어지고 생후 5에서 30개월 사이에 과거에 습득한 손기술을 잃으면서 손을 비트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상동적인 손 움직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 걸음걸이 조정이 어려워서 걷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며 어려서만 일시적으로 자폐적인 증상을 보여 신경계 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DSM-5에서 그 진단명이 빠지게 되었다. 2. 아동기 분개성 장애. 아동기 분개성 장애 Childhood Distinct Creative Disorder는 적어도 생후 2년 동안 전형적 발달이 이루어진 후 기존에 습득했던 여러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퇴행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장애이다. 일반적으로 심한 지적 장애를 동반하며 비특징적인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3, 4세 사이에 발병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으나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진단될 수 있다. 대부분 평생 동안 지속되며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전반성 발달장애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기능을 나타내며 성인기에는 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 높다. 3.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스퍼거스 신드롬은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같은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으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두드러진 언어 발달 지연은 나타나지 않으나 정상 언어 발달을 보여도 현학적이거나 우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의사소통의 실용성 면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학자 또는 석학이라는 의미의 서번트와 하나의 공통된 질환 장애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군의 증상인 증후군 신드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 서번트 증후군, 서번트 신드롬은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지닌 이들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은 음악, 미술, 계산, 수학적인 능력, 날짜 계산, 기계 공간적인 재능에 뛰어난 기능을 보이지만 그 특정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왼 뇌의 손상으로 상대적으로 손상받지 않은 오른 뇌가 발달한다는 보상 기전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발달 지연의 일환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각 영역의 발달에서 불균형을 보일 수 있기에 특정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 중 약 10% 정도만이 특정 분야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다소 독특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고 서번트 증후군을 보이는 수치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4.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나타내고 의사소통의 결함 또는 상동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지만 그 정도나 증상이 다른 자폐성 장애, 레트 장애, 아동기 분개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와 같은 전반성 발달장애의 진단 증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늦은 출현 연령, 비전형적인 증상 또는 역치아 증상 혹은 이 세 가지 자폐 장애의 증거에 모두 맞지 않은 비전형 자폐증도 포함된다. 2. 자폐성향과 유사자폐의 정의. 1. 자폐성향. 자폐성향 Autistic tendency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로 소아정신과 의사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이 단어는 처음 진단받은 부모들에게 덜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진단적으로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아동이 진짜 자폐증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자폐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나 전문가가 진료를 할 때 자폐 성향이 있거나 자폐적, 아우티스틱이라는 표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2. 유사자폐. 유사자폐는 한때 반응성 애착장애, 리액티브 어태치먼트 디솔더이라는 질환의 동의어로서 진짜 자폐증은 아니면서 자폐 증상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표현으로 최근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원어 잉글리시 텀 또한 없다.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은 아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된 경우로 눈맞춤이 어렵고 혼자서만 놀려고 하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등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는 달리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와 상동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성 발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환경이 주어지면 전형적 발달 가능성도 높다. 그림 8-3. 4. 진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 제한적이고 반복된 행동, 관심 또는 활동 패턴과 같은 2대 주요 증상을 보인다. DSM-5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내리려면 A에서 3개 항목 모두 그리고 B에서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증상들이 발달기 초기에 나타나야 한다. 표 8-2.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DSM-5, 진단 기준 A.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 또는 과거력성,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나타난다. 1.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나 감정 공유의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및 반응의 실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예,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안전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 맞춤과 몸짓 언어,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결핍. 3.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예, 다양한 사회적 상황, 적합한 적응적 행동의 어려움, 상상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 사귀기가 어려움, 동료들에 대한 관심 결여. B. 현재 또는 과거력상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 나타난다. 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 예, 단순 운동 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또는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사용. 2.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 예, 작은 변화에 대한 극심한 고통,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기, 매일 같은 음식 먹기. 3.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 예, 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 또는 집착, 과도하게 국한되거나 고집스러운 흥미. 4.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반 또는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 예, 통증, 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과도한 냄새 맡기 또는 물체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매료. C.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 D.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한다. 2. 이러한 장애는 지적 발달 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기여되는 것보다 저하되어야 한다. 주의점: DSM-5의 진단 기준상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또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반성 발달 장애로 진단된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에 뚜렷한 결함이 있으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른 진단 항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2대 주요 증상별로 심각도 단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 손상 및 언어 손상의 동반 여부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8-3.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심각도 수준 DSM-5 심각도 수준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사회적 의사소통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이 야기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데 극도로 제한적이며 사회적 접근에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극소수의 단어뿐인 사람으로서 좀처럼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으며 만일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오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며 매우 직접적인 사회적 접근에만 반응한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 데 뚜렷한 방해를 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2단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뚜렷한 결함, 지원을 해도 명백한 사회적 손상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감소된 혹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이 편협한 특정 관심사에만 제한되어 있고 기이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연히 관찰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방해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1단계 지원이 필요한 수준. 지원이 없을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분명한 손상을 야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이나 성공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으며 친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괴상하고 대개 실패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기능을 확연히 방해한다. 활동 전환이 어렵다. 조직력과 기획력의 문제는 독립을 방해한다. 만약 알려진 의학적 또는 유전적 조건이나 환경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신경발달적, 정신적 또는 행동적 장애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 요인, 장애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발달성 협응장애 1. 개요 발달성 협응장애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DCD는 뇌성마비나 근육 디스트로피와 같은 뚜렷한 신경적 질환 없이 낮은 근육 긴장도, 근력 약화, 지구력 저하 등으로 인한 운동기술 발달의 지연이나 운동실조로 일상적인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발달성 협응장애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언어장애, 학습장애 및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존재할 수도 있다. 전반적인 발달과 학업의 성취를 저해하여 평생에 걸쳐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발달성 협응장애 DCD, 발달성 실행증, Developmental Dyspraxia, 지각운동장애, Perceptual Motor Difficulties, 운동협응장애, Motor Coordination Difficulties, 서툰 아이 증후군, 클럼지 차일드 신드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1994년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발달성 협응장애란 용어로 통일되었다. 읽기 장애와 관련성이 높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ADHD), 단순 언어 장애,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언어에 기초한 학습 장애, Language Based Learning Disabilities (LDS) 진단을 받은 아이의 약 50%에서 발달성 협응 장애가 함께 발생한다. 2. 임상-양상 1. 신체적 특성 움직임이 서툴러 물건을 부딪히게 하거나 음식물을 엎지를 수 있다. 몸을 쓰는 대운동 활동이나 손을 이용한 소운동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자전거 타기, 공 잡기, 줄넘기, 버튼 누르기, 신발끈 묶기와 같은 특정 운동 기술의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 운동 능력과 다른 분야의 능력 사이에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적 능력과 언어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반면에 운동 기술은 지연될 수 있다. 새로운 운동 기술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배운 후에도 몇몇 동작은 잘 수행하지만 그렇지 못한 동작도 존재한다. 몸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활동, 예, 야구, 테니스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양쪽 면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활동, 예, 가위질하기, 뛰어오르기, 배트 스윙하기, 하키스틱 다루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균형이 필요한 활동, 예, 계단 오르기, 옷 갈아입는 도중 서 있기에서 자세가 좋지 않고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글쓰기와 같은 기술은 손의 움직임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석해야 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대부분의 DCD 아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2. 정서행동적 특성. 신체적 반응이 필요한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활동을 피할 수 있다. DCD 아이들이 운동 능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생활 전반에 필요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쉽게 좌절하고 자부심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부족할 수 있다. 아이는 친구들과의 사교적인 자리, 특히 놀이터에서 활동을 피할 수 있다. 어떤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의 신체 활동을 피하면서 선생님을 따라다니거나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 지우개로 글씨 지우기, 운동활동 수행에 불만, 자신이 수행한 과제물에 대한 좌절감, 자신의 일상이나 환경 변화에 저항할 수 있다. 과제를 계획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조금만 변경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3. 기타 공통 특성. 아이는 속도와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필기는 매우 깔끔할 수 있으나 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다. 수학이나 글쓰기와 같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필기가 필요한 과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옷 입기, 식사하기, 입 닦기, 지퍼 사용, 가방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아이는 단순한 일에도 쉽게 좌절을 느낄 수 있다. 아이는 책상, 사물함을 정리하고 숙제를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진단. 발달성 협응장애의 진단은 과거력을 바탕으로 문화 수준에 적합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임상적으로 통합하여 진단할 수 있다. 운동협응을 요구하는 기술의 손상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진단 기준 A. 발달성 협응장애 아이의 경우에는 운동 발달 이정표의 성취가 지연된다. 즉,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 또한 계단 오르내리기, 페달 밟기, 단추 잠그기, 퍼즐 맞추기와 지퍼 사용하기 같은 발달 기술이 어려울 수 있고, 기술을 익히더라도 또래에 비해 움직임이 서투르고 느리거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나 성인에서는 퍼즐 맞추기, 모형 만들기, 팀 구기 운동, 글씨 쓰기, 타자치기, 운전하기 또는 자주 기술 수행과 같은 활동의 운동 영역에서 속도가 느리거나 부정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발달성 협응장애는 운동기술의 손상이 가정, 사회, 학교나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일상적 활동의 수행이나 참여에 상당한 방해를 줄 때에만 진단할 수 있다. 진단기준 B. 일상적 활동의 예로는 옷 입기, 연령에 맞는 식사도구로 안전하게 식사하기,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적 게임하기, 수업 시간에 자와 가위 같은 도구 사용하기, 학교에서 팀을 이루는 단체 운동에 참여하기가 있다. 행동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행 시 속도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손으로 글씨 쓰는 기술이 자주 영향을 받아서 글씨를 정확하게 쓰거나 빨리 쓰는 능력과 학업적 성취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은 쓰기 기술의 운동적 요소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특정 학습장애와 구별된다. 진단기준 C에서는 증상 발병이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발달성 협응장애는 5세 이전에는 진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연령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진단이 쉽지 않고 운동 지연을 유발하는 장애가 완전히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8-4 발달성 협응장애 DCD 진단기준 진단기준 A 세부 설명 협응된 운동의 습득과 수행이 개인의 생활 연령과 기술 습득 및 사용의 기회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 장애는 운동기술 수행, 예, 물건 잡기, 가위나 식기 사용, 글씨 쓰기, 자전거 타기 또는 스포츠 참여의 지연과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서투른 동작, 예, 물건 떨어뜨리기 또는 물건에 부딪히기 등으로 나타난다. B. 진단기준 A의 운동기술 결함이 생활 연령에 걸맞는 일상생활의 활동, 예, 자기관리 및 유지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방해가 되며 학업, 학교 생활의 생산성, 직업활동, 여가놀이에 영향을 미친다. C. 증상은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D. 운동기술의 결함이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나 시각 손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상태, 예, 뇌성마비, 근육퇴행 위축, 머슬러 디스트로피,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진단기준 D에서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시각손상이 있어도 지적장애에 동반되는 운동기술의 결함을 초과해서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운동기술의 결함이 뇌성마비와 같은 다른 신경학적 상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중재 1. 의학적 중재 괄호 1. 약물치료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없다. 뚜렷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선동적인 행동을 할 경우 리스페리돈, 할로페리돌 등의 신경이완제를 사용하며 강박적이고 집착하는 행위, 자해행동 등의 불면증과 함께 존재할 때 클로미프라인이 도움이 된다. 주의 산만과 과잉 행동이 여타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 비하여 훨씬 두드러져서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동반하는 경우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문제 행동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때 극적인 행동의 호전을 보인다. 또한 행동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비타민류가 사용되기도 한다. 생리적 접근을 실행하기 전에는 신체적 반응을 예견하기 위한 정확한 검사들이 필요하며 약물 치료를 포함한 생리적 접근이 특정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듯이 생리적 접근 하나만으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총체적 발달을 도와주기 어렵다. 따라서 생리적 접근은 보완적인 접근 방법 중 하나로서 다른 치료들과 병행해서 실행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행하고 진전사항 및 부작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괄호 2. 머리뼈 경유 자기자극 머리뼈 경유 자기자극은 두피 표면에서 유도시킨 국소 자기장 파동을 이용하여
대뇌 겉질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침습적 시술 방법으로 최근 정신과 질환에 대한 치료적 적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2009년 12에서 27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주 2회 3주간 TMS를 시행하여 행동의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적 시도를 하는 것은 초기 단계로 보이며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는 아직 이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 물리치료 중재, 괄호1 운동치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대근육 운동 기술이 정상 아동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지만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동 자세나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 부자연스럽고 자신 없는 자세나 동작들을 조율하거나 연관된 운동 기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운동치료를 통해서 협업 능력과 안정된 자세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공을 던지고 받는 동작을 통해 상호놀이 기술 또는 모방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아동이 동작이나 몸놀림이 자유롭고 기민할 때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괄호2 감각통합치료 ALS의 감각통합 이론은 자폐증과 같은 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계속 그 이론을 확장시켰고 현재에 와서는 발달장애 등 중추신경계 장애 아동의 지각, 운동, 행동, 정서, 인지 능력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감각통합치료의 효과로 환경으로부터 제공된 감각 정보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체계화된 감각통합 반응은 적응 반응의 빈도와 시간을 증가시켜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된다. 대소근육 운동이 보다 더 발달됨에 따라 일상생활 동작과 사회성, 인지, 언어, 학습,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뇌손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요구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순응 반응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는 재조직화하면서 적절한 기능을 회복하려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감각통합치료는 초기에 신경과학과 신체 발달, 신경근육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지적장애, 자폐, 발달지체, 언어장애, 중추신경계 장애,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장애 아동들에게 적용하였다. 첫 번째 치료 원리, 앨리스가 초기에 제시한 감각통합은 감각 정보를 적절히 조직화하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이후 1979년에는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신경학적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감각이 잘 조직화되고 통합되면 두뇌는 이 감각들로 지각을 형성하여 행동하고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교통정리에 비유하면 감각의 흐름이 조직화되지 않으면 신호등의 고장으로 인해 러시아어의 교통체증을 빚는 현상과 같다고 비유하였다. 감각통합의 기본적인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 치료, 이론, 평가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환경 변화로 인해 인체의 감각 자극, 시각, 청각, 안대감각, 촉각, 고유감각을 통해 감각 유입이 된다. 유입된 감각 자극이 구심성 신경으로 전달되어 중추신경계에서 감각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인간은 운동계획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조직화함으로써 적응 반응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외부 자극과 신체 변화에 따른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적응 행동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폭넓고 활성화된 적응 행동에 따라 학습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적응 행동과 학습은 다시 피드백되어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된 감각 유입을 하게 되며 이는 계속적인 순환 과정을 이룬다. 위와 같이 기존에 있는 감각통합의 순환 과정을 토대로 감각통합 치료 이론은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뇌의 구조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뇌가소성 적합행동들의 발달 순서, 조직화된 신경계층, 목적 있는 목표를 향한 적응 행동, 감각 운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감각 통합을 추진하려는 내적 욕구의 5가지 개념은 뇌의 통합 기능을 통해 인간의 운동 행위와 인지 수준을 높여 나가는 과정인 감각 통합 기능의 발달 과정이 높아진다고 가정하였다. 감각 통합의 기능, 조절. 1개 이상의 감각이 중추신경계 투입으로 자율신경계 변연계에서 조절하여 신체나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이 들어와도 참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식별, 변별. 뇌관, 손해, 시상, 대뇌 거칠과 연관하여 조절된 촉각, 고유감각, 안뜰감각, 시각, 청각, 미각을 올바르게 식별한다. 자세 기준 운동계획. 실행. 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 단계이다. 즉 운동하기 전에 조정 및 계획 단계이며 신체 자세, 힘 식별, 자세 기전 및 신체 양측 조절, 신체 사이에서의 조절, 중력에 대한 자세 안정성, 입, 눈과 손 등 신체의 조절, 환경에서의 체온 조절, 언어 조절을 말한다.
감각통합장애. 감각통합장애는 감각조절장애와 실행장애로 분류된다. 감각조절장애는 시각, 청각, 촉각, 안뜰감각, 고유감각의 다양한 감각 입력에 대해 낮은 반응이나 과잉 반응을 보이며 감각 방어, 중력 불안, 움직임에 대한 회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실행장애는 발달 과정 중에 일어나는 운동 계획의 어려움으로 자세장애, 식별장애, 체성 실행장애, 양측 통합과 순서 실행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감각통합장애에 대한 치료 중대에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치료 방법. 감각통합치료 실무 적용 시 알아야 할 일반적인 기술. 감각 형태와 리듬, 감각 지속 시간, 감각 강도, 감각 치료 빈도 및 횟수를 고려한다. 촉각. 얕은 촉각은 해롭고 과다 촉각성이 나타난다. 깊은 촉각은 안정적이고 조직화가 나타난다. 안뜰 감각, 고유 감각을 살펴보면 과소 반응은 안정적이고 양측 통합이고 연속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어지럽지 않다. 과잉 반응은 움직일 때 괴로워하고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고 어지러워한다. 또한 중력 불안정이 나타난다. 촉각, 안뜰 감각, 고유 감각을 살펴보면 빠른 회전과 얕은 촉각은 각성화가 나타나고 각이 있다. 수직 운동은 안뜰 감각의 각성화가 나타나고 수평 운동의 안뜰 감각은 안정적이다. 감각통합 치료 시 관찰할 사항. 감각 반응, 피하려 하는 촉각 반응, 다른 사람이 접촉할 때 닿는 부위의 촉각, 접촉하는 신체 부위의 위치 파악, 머리의 위치 변화와 안뜰 자극의 종류 변화에 따른 안뜰 자극, 시력과 시야 관찰, 소리에 대한 청각 반응 모습, 큰 소리와 작은 소리 파악 및 반응, 위치 감각과 운동 감각 반응의 고유 감각, 미각, 후각 종류에 대한 반응을 파악해야 한다. 감각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근육 반사의 상태. 엎드린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지 관찰하고 평근과 굽힌근이 동시에 수축하여 관절을 안정화하는지 관찰하며 목의 감각 수용기가 자극받으면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와 대칭성 긴장성 목반사의 원시 반사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운동의 서투름과 협조성의 미숙한 불수의 운동을 파악해야 한다. 운동 행위의 상태. 공간에서 머리나 몸을 일정한 위치로 유지하는 바로서기 반응, 몸 균형이 넘어지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손, 발을 뻗어 몸을 유지하는 보호편 반응, 중력에 의해 당겨지는 것에 저항하여 몸을 치켜 세워 유지하는 항중력 자세, 머리의 위치를 바꾸거나 균형을 잃을 때 정적 감각 자극에 대해서 매우 무서워하는 중력 불안, 자세 불안, 운동 계획과 신체 양측의 협응, 정중선을 넘어서 손이 반대쪽의 공간으로 움직이는 정준선 교착 운동, 인물의 묘사 및 신체 각도를 지적하는 신체 인식을 관찰해야 한다. 학습 효과 등 주의 집중력, 대인관계의 상태, 일상생활 상태, 신체 상태, 학습 상태, 자신감 및 자아 통제를 관찰해야 한다. 감각통합 치료 과정 요소. 감각 등록은 감각 정보를 인식할 때 처음 발생되며 감각의 역치와 강도에 따라 어떤 감각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이때 과민 반응, 과소 반응이 나타난다. 오리엔테이션. 감각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이 전달된 감각 정보를 접수할 때 집중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즉, 감각 조절을 한다. 해석. 감각 입력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반응한다. 이때 감각 방어로 부정 또는 경계할 수 있다. 반응의 조직화. 감각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지를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으로 결정하여 선택한다. 반응의 실행. 감각 통합 과정의 최종 단계이며 적절한 반응을 실행하는 운동 계획이 나오며 이는 목적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결과가 된다. 세 번째, 감각통합 치료 중재.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평가와 중재가 필요하며 신체 기능 중심의 신경 발달 치료나 감각통합 치료를 수행한다. 신체 기능보다 일상생활 활동과 같은 과제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과제 중심, 활동 중심의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감각통합 치료의 목적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내에서 아동이 사물이나 공간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각성 수준, 집중력, 동기에 영향을 주는 감각 처리의 정상화와 개념화, 운동 계획, 행동의 구조화에 대한 강화가 포함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환경에서 기능적 과제의 수행을 향상시킨다. 치료사는 감각통합 장애의 특성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하여 치료 활동을 조절하고 원하는 적응 반응을 획득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에게 미리 계획된 활동만을 강요하지 않고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치료의 초점이 덜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아동이 도전하기에는 어렵지만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각통합치료 환경은 아동의 필요를 이해하고 새로운 적응 반응을 생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과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높이뛰기, 달리기, 밀기, 당기기, 그네 타기, 구르기, 매다는 등의 도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치료 중재를 실시하기 전에 감각통합의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관해련 외 감각통합의 실제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정한 감각선별 체크리스트와 자조기술에 대한 어려움 확인 체크리스트 프록시2를 제시하였고 이를 먼저 진단 평가한 후에 치료 중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감각통합장애에 대한 치료 중재는 다음과 같다. 감각조절장애. 감각조절은 주의 집중, 활동, 감정, 각성의 4가지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시각, 안뜰감각, 고유감각, 촉각, 청각의 감각통합 문제가 변형계 또는 그물체의 처리 과정에 의해서 감각방어, 중력불안, 움직임에 대한 혐오적 반응, 감각 자극의 과소 반응이 일어난다. A. 감각방어. 감각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감각 자극에 대해 높이나 싸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감각 방어가 심한 아이들은 감각 입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아이들은 청각, 후각, 시각, 촉각, 안뜰 및 고유감각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며 다양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둘레계통이나 그물체의 기능 저하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각 방어. 시끄러운 소음, 청소기, 자동차 소음, 헤어드라이어 등의 귀를 막으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의미 있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각방어. 다른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은 냄새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시각방어. 불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밝은 배경에 있는 사물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거나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여 주의가 산만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촉각방어. 옷 입기, 머리 빗기와 같은 가벼운 접촉에 대해서도 과도한 반응을 나타낸다. 친구들과의 가벼운 접촉에도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의 놀이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입 주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감각 수용기가 많아서 촉각 방어가 있는 경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구강 방어라고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구강 방어. 입 주변의 촉각에 대한 반응이 예민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한 질감을 갖는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칫솔질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세수를 할 때 심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 안뜰 및 고유감각 방어. 흔들림이나 속도 변화와 같은 안뜰 고유감각 입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구역질이나 현기증과 같은 부정적인 교감신경계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중력불안이라고도 하며 감각방어와 분리하여 따로 설명하기도 한다. B. 중력불안. 중력불안은 안뜰계의 이석기관의 처리 과정 문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머리 자세의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무서움으로 나타나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저면에 장애가 발생한다. 치료. 처음에는 환자의 발이 바닥에 닿거나 가까이 놓인 활동에 참여시킨다. 불량한 자세와 안구 움직임의 불안정만으로도 중력 불안을 초래하므로 조화되지 않는 움직임의 무서움에 대한 활동에 대한 도구를 감소시킨다. 사각 넓은 판 그네, 볼스터 그네, 넓은 판 미끄럼, 이중 그네 등에서는 회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선형 움직임을 촉진하도록 두 지점에서 매달려야 한다. 또한 환자의 발을 바닥에 놓이게 할 수 없다면 쿠션 등을 그네 아래에 놓아 그네에서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메스꺼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반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한다. C. 움직임에 대한 회피 반응. 움직임에 대한 회피 반응은 안뜰계의 세관고리관 정보 처리 문제이다. 선형 움직임과 능동적 움직임을 제공하는 활동에 혐오 또는 회피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재이다. 즉, 해롭지 않은 움직임의 현기증, 창백함, 구토, 식은땀과 같은 회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치료. 초기에는 회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두 지점에 매달리는 그네를 사용하고 나중에는 움직임을 조절하여 한 지점에 매달리는 그네를 사용한다. 바닥에 낮게 매달린 그네는 조절을 증가하고 엎드려 누운 자세는 머리와 다리를 치켜들기 위해 중력에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 감각을 강화해야 한다. D. 감각 자극에 대한 낮은 반응. 감각 자극에 대한 낮은 반응은 감각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통증 등의 자극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감각 자극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반응으로 감각 경험과 통증에 대해 과소 반응을 나타낸다. 과소 반응성을 가진 사람은 무기력 또는 무감각을 나타내고 강한 감각의 자극에도 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반응 시간의 지연, 통증에 무반응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치료. 과소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변화를 갖도록 강화된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화된 감각의 질, 강도, 빈도, 지속 시간과 리듬, 즉 강화된 감각의 자극은 빠르고 짧게 실시하며 빈도수를 증가하여 실시한다. 나, 실행장애. 실행장애는 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한 행동을 위하여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획하기 어렵거나 또는 계획한 대로 동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양측 협응을 요구하는 활동과 사전 지식의 의존으로 투사된 동작 순서와 되먹인 움직임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실시하지 못하므로 마지막에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실행장애에는 체성실행증과 체성실행장애, 양측성 통합과 순서장애가 있다. 체성실행증에는 피드백에 의존하는 운동과제 또는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운동과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체성감각의 정보처리 과정 결핍이 나타나고 순위적 손가락 접촉과 손 안에서의 조작의 연속 반복 운동의 처리 과정 장애가 나타난다. 양측성 통합과 순서 장애는 양측을 협동적으로 사용하거나 운동 행동의 순서를 조립하는 데 실행 장애, 언뜰 감각, 고유 감각의 정보 처리 과정 장애가 나타나고 시각계의 움직이는 대상물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 장애, 불연속 또는 연속적인 양측 운동, 대칭적 또는 교대 양측 운동 장애가 나타난다. 치료 팔과 다리의 협응된 양측 운동, 신체의 중심선 교차, 순서화를 촉진시키는 활동을 실시한다. 자세장애. 자세장애는 시각, 안뜰 감각과 고유 감각 정보 처리의 실행장애이다. 평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엎드린 자세, 몸쪽 안정성, 평형, 목의 굽힘 등의 어려운 평형 반응 장애가 나타난다. 치료. 자세 증진 치료로서 긴장성 자세 편 발달을 위해 동근통에서 엎드린 자세, 그물 근해에 엎드려 누워 빗집을 잡기 활동을 해야 한다. 긴장성 굽힘 발달을 위해 이너튜브 근해 세게 타기를 실시한다. 자세 안정성 운동, 체중 이동, 가쪽 굽힘과 회전 운동을 실시하고 정위 반응과 평형 반응을 위해 미끄럼판 위에 보트를 올려놓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 안구 움직임을 조절시켜야 한다. 식별장애. 식별장애는 저조한 감각 식별은 촉각, 움직임, 신체 자세에 대한 공간 또는 시간적 특성을 해석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불량한 감각 식별은 저조한 실행을 유도하며 안뜰 감각과 고유 감각의 감소된 식별, 촉각에 대한 감소된 식별, 다중 처리 과정 장애, 한 가지 이상의 감각 처리 기능 장애, 식별과 조절에 대한 균형 장애가 나타난다. 치료 촉각에 대한 구별 요소로서 다양한 질감을 사용하여 피부를 솔질하거나 문지르기를 실시하고 진동기를 사용하고 무거운 쿠션 또는 마른 쌀과 콩의 혼합물에 신체 부위 숨기기를 실시한다. 네 번째, 발달장애의 감각통합치료의 예. 감각통합치료는 감각 자극에 대한 진압력과 집중력의 부족, 감각 조절의 문제, 운동 계획의 부족, 개념화의 불충분, 행동 조직화의 부족 등을 나타내는 아동에게 감각을 조절시키고 체계화시켜 목적적인 방법으로 감각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자극 없이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아동이 필요한 감각 자극을 받도록 한다. 아동이 환경에 대해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시작한다면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인 것이다. 아동이 스스로의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치료사는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감각통합 이론에 근거하여 무엇이 아동에게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시기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표 8-5는 감각통합치료에 효과적이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예시이다. 표 8-1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개념의 변화. 진단 개념 DSM-4, DSM-5 초발성 치매, 조현병 아동기, 조현병 아동기 유아기 치매, 소아기 분개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초기 유아기 자폐증, 자폐성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성 사이코패스, 아스퍼거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비전형적 성격 발달,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범위성 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레트 증후군, 레트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표 8-2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 DSM-5 진단 기준 세부 설명. A.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 또는 과거력성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나타난다. 1.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과 정상적인 대화의 실패, 흥미나 감정 공유의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 및 반응의 실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 예,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통합, 비정상적인 눈맞춤과 몸짓 언어,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 얼굴 표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전반적 결핍. 3. 관계 발전, 유지 및 관계에 대한 이해의 결함. 예,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적응적 행동의 어려움, 상상놀이를 공유하거나 친구 사귀기가 어려움, 동료들에 대한 관심 결여. B. 현재 또는 과거력상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 활동이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가지 이상 나타난다. 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성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 예, 단순 운동상동증, 장난감 정렬하기 또는 물체 튕기기, 반향어, 특이한 문구 사용. 2.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또는 의례적인 언어나 비언어적 행동 양상, 예, 작은 변화에 대한 극심한 고통 변화의 어려움, 완고한 사고방식, 의례적인 인사, 같은 길로만 다니기, 매일 같은 음식 먹기. 3.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흥미, 예, 특이한 물체에 대한 강한 애착 또는 집착, 과도하게 국한된 고집스러운 흥미. 4.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 또는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 예, 통증, 온도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특정 소리나 감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과도한 냄새 맡기 또는 물체 만지기, 빛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배려. C. 증상은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개인의 제한된 능력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는 학습된 전략에 의해 증상이 감춰질 수 있다. D.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현재의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뚜렷한 손상을 초래한다. 2. 이러한 장애는 지적 발달 장애 또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주 동반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를 함께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에 기대되는 것보다 저하되어야 한다. 표 8-3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심각도 수준 DSM-5 심각도 수준 사회적 의사소통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기능상의 손상이 야기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데 극도로 제한적이며 사회적 접근에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극소수의 단어뿐인 사람으로서 좀처럼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으며 만일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오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상한 방식으로 접근하며 매우 직접적인 사회 접근에만 반응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모든 분야에서 기능을 하는데 뚜렷한 방해를 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2단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뚜렷한 결함 지원을 해도 명백한 사회적 손상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감소된 혹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단순한 문장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상호작용이 편협한 특정 관심사에만 제한되어 있고 기이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융통성 없는 행동 변화에 대처하는데 극심한 어려움, 다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우연히 관찰한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나타나며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방해한다. 집중 또는 행동 변화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1단계 지원이 필요한 수준 지원이 없을 때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 분명한 손상을 야기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 접근에 대한 비전형적인 반응이나 성공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가 감소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는 실패할 수 있으며 친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괴상하고 대개 실패한다.
융통성 없는 행동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기능을 확연히 방해한다. 활동 전환이 어렵다. 조직력과 계획력의 문제는 독립을 방해한다. 표 8-4 발달성 협응장애 DCD 진단기준 진단기준 세부 설명 A. 협응된 운동의 습득과 수행이 개인의 생활 연령과 기술 습득 및 사용의 기회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다. 장애는 운동 기술 수행, 예 물건 잡기, 가위나 식기 사용, 글씨 쓰기, 자전거 타기 또는 스포츠 참여의 지연과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서투른 동작, 예 물건 떨어뜨리기 또는 물건에 부딪히기로도 나타난다. B. 진단기준 A의 운동기술 결함이 생활 연령에 걸맞는 일상생활 활동, 예 자기관리 및 유지에 현저하고 지속적인 방해가 되며 학업, 학교 생활의 생산성, 직업활동, 여가 놀이에 영향을 미친다. C. 증상은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D. 운동기술의 결함이 지적장애나 시각손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으며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상태, 예 내성마비, 근육 퇴행 위축,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표 8-5 자폐 아동에 대한 감각통합치료 예 치료가 필요한 영역, 치료 목표와 행동 감각 조절 부족, 안뜰감각, 많은 입력을 추구, 고유감각, 당기기, 뛰기, 밀기 등을 통해 입력을 추구, 촉각, 과도하게 민감, 구별감각 부족, 감각 처리의 정상화, 적응 반응을 유도하는 목적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각 입력을 제공, 목적적 활동을 통해 감각 입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목적적 활동을 통해 진동이나 심부 압박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에 촉각 구별 활동으로 전환, 자세 조절 부족, 근 긴장도 저하, 균형 부족, 멈추거나 유지시키는 동안 안뜰 감각 입력을 제공하며 동시적인 활성화를 촉진, 천천히 줄이면서 혹은 멈추거나 유지시키면서 안뜰 감각 입력을 제공하고 기능적인 활동 동안 평형을 유지하는 것에 도전. 운동 계획 부족, 과제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지 부족, 환경과 관련된 신체의 인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감각 입력의 다양성 제공, 과제를 통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시작,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 제공, 단순한 적응 반응 사용 후 더 복잡한 행동으로 전환, 개념화 및 행동의 조직화 부족, 동일성 선호, 자발성 감소, 융통성 감소, 기능적 활동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작의 촉진, 적응 반응이 나타나도록 시도, 운동 영역, 사회화 영역, 인지 영역,